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선 인근 지자체들이 교통 인프라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남원, 전주 등 7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라선권 KTX 협의회는 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국토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익산 여수 고속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 광양 진주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등이 담겨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은 전남 도정을 짚어봅니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기치로 다양한 공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전보다는 눈에 띄게 동북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전라남도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도정 목표로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일자리와 인구 문제, 동북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첫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또 광양만권에 기반을 둔 국내외 기업 중심의 4조 원 가까운 투자 협약도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이후 7년 만에 내년도 국고 예산이 6조 원을 넘어선 것도 큰 성과입니다.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사업비 465억 원 등 지역의 핵심 SOC 예산이 확보되고 여수 경도 연륙교가 정부 승인을 받은 것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동북권 소외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남 동부본부의 기능 강화는 민선 7기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동북권의 기획, 민원, 소통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청사를 새로 지어서 동부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행정수에 부족함이 없는 행정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까지 무한 반복되어온 구색 맞추기식 분야별 청사진은 여전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귀농, 귀촌 유치 등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빈약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잠재력에도 관심이 부족합니다. 고흥의 우주항공 특화 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그대로 열거했을 뿐 새로운 방향 설정이 아쉽습니다. 국내 2위 항만이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광양항이나 경제가 집약된 지역의 관문이지만 침체되어 있는 여수공항의 활성화 대책은 빠졌습니다. 향후 추진될 동부본부 통합청사도 흩어져 있는 사무실만 모으는 게 아니라 도청 분리 수준의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선 7기 전라남도가 앞으로 더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치유와 화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지역민 화합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제주 4.3 항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여순 사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내용을 김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마련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벌어진 참상과 남겨진 상흔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화해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10% 정도는 이제 진실규명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했던 여순 사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순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 4.3 항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관련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화해 노력에 새로운 변화로 이어진 4.3 항쟁은 여순 사건의 시발점이 된 비극이었던 만큼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혜택을 본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제주 사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4.3은 무고한 당시의 그 무지막지한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그냥 증명하는 사실들이죠. 여전히 멈춰서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됐습니다.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 계류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결단과 의지가 여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밝히는 데는 좀 더 많은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극적 모습을 보여서 그 부분은 꼭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밟고 나서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념적 대립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며 현대사의 굴곡에 처절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흘러온 70년의 세월이 퇴색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심에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포토저널리즘의 선구자로 알려진 시사잡지 라이프지의 사진전이 예울마루에서 열립니다. 사진전은 어제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열리며 타임지가 선정한 사진들, 다큐멘터리 영상, 한국과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특히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전시기간 동안 여순사건 특별관에서 칼 마이던스 기자와 이경모 작가의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고 다음 달 17일에는 사진으로 보는 여순사건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내년 주요 군정의 방향을 분야별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사흘 동안 내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갖고 공약사항과 신규 시책, 계속사업과 기존 시책 등 437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인구정책 분야와 농수축산 분야, 주민복지 분야와 관광 분야 등 분야별 미래 동력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귀향귀촌 고흥 1000호 달성과 농업인 월급제 도입, 치매 안심센터 건립, 남해안 명소화 사업 등에 주력해 내년을 지역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대한민국 올해 SNS 카카오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올해의 SNS 대상에서 광양 캐릭터 매도리를 활용해 지역 소식과 먹거리 등에 접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카카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6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넉넉한 인심과 맛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감성의 고장 강진에서 남도 음식문화 대잔치가 개막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풍물패를 앞세우고 남도의 22개 지역 대표 음식들을 행사장으로 나르는 진설 행렬이 축제의 서막을 알립니다. 추수의 감사를 담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이들 음식을 하늘에 바치는 상달제를 올립니다. 남도에서 퍼지는 맛의 울림, 남도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음식문화축제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맛과 멋이 어우러진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1994년에 시작됐습니다. 강진에서는 두 해째를 맞이했습니다. 뿌리에서 열매까지 주제로 계절별 남도 음식이 전시되고 명인관과 남도 별미방에서는 명인 음식을 보고 직접 요리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전남도와 중국 저장성 교류 20주년을 기념한 저장성 특별관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의 대표 음식점들은 관광객들의 식감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한정식도 좋고 하고 경치도 뒤에 갈대숲도 좋고 그래요. 그냥 이제 여기 음식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올해는 남도 음식의 가치를 재해석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유명 셰프와 명인이 펼치는 즉석 요리와 토크쇼, 전자음악 퍼포먼스 등 젊고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도 펼쳐집니다. 춤추는 갈대숲이 20만 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짱뚱어 등 1131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 자원의 보고입니다. 함께 와서 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과 모레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전국에서 1000명을 초대해 남도 음식을 즐기며 공연도 관람하는 오찬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박병종 전 고흥 군수가 군이 관리하는 휴양시설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박 전 군수가 재직 당시 파령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일부를 독점해서 사용했다는 민선 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주장을 토대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박 전 군수가 특혜성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조만간 박 전 군수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형 연안 구조정이 고흥 나로도 파출소에 배치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만 일대 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로도 해경파출소에 18톤급 신형 연안 구조정을 배치해 지난 11일부터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여수해경이 관내 파출소에 신형 연안 구조정을 배치한 것은 녹동과 봉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내년 초에는 거문도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제36회 팔마 시민예술제를 앞두고 도심 교통이 통제됩니다. 순천시는 시민 가장 행렬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어제 오후 11시 30분부터 15일 오전 5시까지 중앙로와 문화의 일원에서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인과 단체 40여 개 팀이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매일시장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광양시는 유료로 운영돼 왔던 광양읍 구경찰서 매일시장 공영주차장 89면을 지난 10일부터 무료 개방했습니다. 매일시장 주차장은 지난 2011년부터 유료로 운영돼 왔지만 광양읍 구도심권의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함께 시장 주변의 주차장이 확충되면서 무료 개방으로 전환됐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천의 수온주는 0.6도, 서울도 6.2도까지 떨어져 어제 아침만큼이나 쌀쌀한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햇살이 비추면서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곳곳의 가시거리가 100에서 200m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 안개는 해가 나면서 차츰 걷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